네, 안녕하세요. JB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선 제가 밤에 장중 시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올린 멤버십 전용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때 올린 내용과 증시 분위기가 큰 차이도 없고 추가적인 뉴스도 딱히 없이 끝이 나서요. 아무튼 오늘은 미국보다는 중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. 중국이 왜 지금 계속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스스로 구렁텅이로 빠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국 증시가 어제도 또 폭락을 했습니다. 저도 이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폭락할 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좀 심각합니다 지금. 특히 대부분 분들이 중국 투자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잉이나 아니면 2배짜리인 C웹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셔서 아마 타격이 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. 물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제가 늘 드렸던 말씀이 여유 현금이 없으면 중국은 절대 투자하지 말고 현금이 여유가 좀 있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제발 소액으로만 그마저도 분할로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제가 개개인 멤버십 회원분들의 계좌 상태를 일일이 다 알 순 없지만 부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아무튼 어제 중국 증시의 폭락 이유는 결국 시장의 실망감이었습니다. 그럼 시장이 왜 실망을 했냐? 이번에 인민은행에서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했는데 금리를 그냥 동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경제 부양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지 못한 거죠. 아니, 안 했죠. 불과 얼마 전에는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 금리를 동결해서 이때도 중국 증시가 엄청 폭락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르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지켜봤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냥 동결을 해버린 겁니다. 물론 이게 좀 동결할 것 같은데라는 복선이 약간은 있긴 했어요.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리창 총리가 중국은 부양책 없이도 작년 경제 성장률 5.2%를 달성했다고 강조했거든요.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좀 쎄한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저 말 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증시가 계속 폭락을 했거든요.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 이 정도쯤 되면 이젠 그래도 심경의 변화가 있겠지라는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이번에 또 시장의 기대감을 쌩까버리면서 이 꼴이 났습니다. 그러니까 확실히 이 정도면 일부러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. 그래서 도대체 얘들이 왜 이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. 일단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중국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깨작깨작 한다고 이걸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지금 뭐 금리 0.25이나 0.5이나 뭐 이렇게 발표한다고 한들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까? 만약 미국에서 저런 식의 발표를 한다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겠죠. 왜냐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시장이니까 국가 신뢰도도 최고고. 근데 중국은 아니라는 거예요. 중국은 저 정도 어설프게 몇 번 진행해서는 어차피 일이 뭐가 안 됩니다. 특히 지금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이걸 모았다가 어느 정도라도 투자 심리가 좀 돌아왔을 때 그때 한 번의 금리 인하를 대규모로 확 해버리려고 이 카드를 좀 아껴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. 그리고 그러는 동시에 중국이 지금 노리는 게 뭐냐? 결국 계속 그냥 위안화 약세를 꾸준히 유도하면서 수출의 폭발적인 반등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. 결국 금리 인하라는 건 내수 경제 부양이거든요. 왜냐면 외국인들이 중국은행에서 대출 받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하는 내수용 정책인데 어차피 지금 내수 경제는 너무 안 좋고 중국인들 투자 심리도 너무 안 좋아서 내수 부양책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시 수출에 초점을 맞춰서 해외 자본이 좀 들어오게끔 정책 운영을 할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수출에 유리함을 가지려면 자국 통화가 약세를 띠면 좋습니다. 통화 약세라는 게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닌데 적어도 수출 위주 기업들에게는 좋아요. 그리고 중국은 원래 수출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국가죠. 그래서 이 기업들이 살아나면 아무래도 내수 경제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을 노리고 지금 그냥 위안화 약세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얼핏 들으면 저런다고 될까? 저게 맞나?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결국 통화 약세라는 건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슬아슬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답이 없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도박적인 수를 한번 걸어본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은 이건 좀 극단적인 시나리오긴 한데 이 기회에 어차피 못 갚을 부채들은 다 털어내고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어차피 중국의 부채가 도저히 이게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파산할 것들 있으면 다 파산시키고 깔끔하게 시작하자라는 생각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는 엄청난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저점을 빨리 찍고 반등하는 시점도 더 빨리 찾아올 수 있거든요. 왜냐면 어쨌든 그래도 중국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는 비호감도와는 별개로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이기 때문에 기어이 100% 망해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국가는 아니니까요. 네, 근데 아무튼 저는 혹시 모를 이 시나리오가 가장 무서워서 지금 중국 주식들에 대해서는 그냥 관망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고요. 일단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추후에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실시간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